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한 3달 전쯤에 유튜브에서 젤다의 전설 게임 리뷰를 봤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봐야 되는 게임이다. 아니, 젤다 하나 하자고 스위치를 사? 그래서 3달 정도 됐나요? 젤다의 전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게임을 이제 와서 뭐 어때요? 갓게임이라는데 제가 느낀 젤다의 전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상을 캡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산 캡처보드가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동영상 녹화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느낌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꼭 스위치로 게임을 해야 하나? 왜 PC 게임으로는 발매하지 않았던 것일까? 스위치를 구매하기 전에 의문이 들었어요. 게임을 중반까지 가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이로 센서가 필요한 게임이구나. 젤다는 기본적으로 논타겟 게임이고 자이로 센서로 쏘는 화살은 정말 내가 화살을 쏘는 느낌을 받았고요. 조이스틱이 있어야 살금살금 걸어서 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MMORPG 게임을 많이 해봤지만 레벨업은 필수입니다. 레벨업은 캐릭터의 성장이자 나의 성장이기도 했죠. 근데 과연 랩업을 해야 할까? 랩업은 왜 할까? 랩업을 하기 위해 몹을 잡는 것일까? 몹을 잡기 위해 랩업을 하는 것일까? PVP를 하기 위해 RPG 게임을 하는 것인데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랩업을 해야 하고 파밍을 해야 하고 그 끝은 어디일까? 파밍을 많이 한 사람이 PVP를 잘하는 것일까? 젤다는 랩업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랩업은 캐릭터가 하는 게 아니라 게이머가 하는 것이다. 젤다의 전설 주인공 링크는 성장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맵 전체에 120개의 사당을 클리어해가며 하트와 스태미너를 키워갑니다. 하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에요. 굳이 다 깰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 맞춰졌으면 나머지는 컨으로 극복할 수 있죠. 그 컨이라는 거는 게이머의 실제 경험치, 숙련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문자 그대로 내 손가락이 못 따라오면 모든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올려도 엔딩 못 봅니다. 아재 게임은 절대 아니다. 현질에서 세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 근데 120개 사당을 다 깨고 나면 이미 제 컨트롤 능력치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RPG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편향된 클래스를 꼭 골라야 합니다. 항상 직업이라는 게 있고 검술과 궁술 같이 연계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직업을 선택한 유저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파티를 맺고 사냥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아, 디아블로는 혼자 사냥한다고요? 대부분의 피육 옵션이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선택을 하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템으로 스킬 가짓수를 제한해버립니다. 왜냐면 템으로 스킬 데미지 증폭 옵션을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젤다를 하기 전에 POE도 했었는데 사실 디아블로랑 딱히 다를 건 없더라고요. 계속 두세 가지 스킬만 사용하게 됩니다. 컨이 단순해지니 졸리더라고요. 링크의 공격은 정확히 말하면 아이템 따라갑니다. 양손검을 들면 휘린드를 돌고 한 손검을 들면 방패 가드가 빠릅니다. 방패를 발에 끼면 서핑을 할 수 있고 활을 잡으면 활을 쏩니다. 멀티샷을 쏘려면은 3연발이나 5연발을 들고 있는 라이넬을 잡으면 됩니다. 스킬 같은 거는 없습니다. 콤보 같은 거 몇 개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력 질주하면서 찌르기, 점프하고 리프 어택. 리니지2, 아이온 등의 인더몹의 체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혼자서 잡을 수가 없죠. 탱커와 딜러, 힐러, 최소 이 세 캐릭터가 모여서 몬스터를 잡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파티 모집이라는 게 필요하고 인기 있는 직업이 생기고 힐러라는 직업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소외되는 직업이 생기게 되죠. 템굴이면 파티에 끼지도 못하고 캐릭터의 능력치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패 방어라는 건 방패 방어율 수치를 올려 자동으로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고 회피율도 마찬가지고요. 젤다를 하는 많은 유저들이 처음에 라이넬이라는 필드몹 앞에서 한 번쯤은 이 게임을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왜냐면 한 대라도 맞으면 가거든요.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그래 뭐 한두 대 정도는 맞아도 괜찮긴 합니다. 저도 처음에 30대에서 스위치 중고나라 각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격 패턴이 보입니다. 그대로 피하기만 하면 돼요. 처음 라이넬을 잡은 순간 게이머는 한 단계 진화를 하게 되죠.
게임은 겁나 죽어봐야 잘하게 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 가격이 높습니다.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하는 아이템도 있죠. 젤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기는 내구도가 존재하고 모든 무기는 일정 사용 횟수에 따라서 부서집니다. 이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예외적으로 마스터 소드도 무기가 부서지면 쿨타임이 지나고 채워집니다. 그렇다는 건 무기를 강화할 필요도 없고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고 무기는 몹을 잡으면 몹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몹을 잡는다 이꼴 저 템은 내 거다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잘 때 몰래 가서 무기만 훔쳐와도 됩니다. 방어구는 내구도 없고 강화로 할 수 있습니다만 방어구의 의미는 피격 데미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후반이나 마스터 모드로 가면 거의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옵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추운 곳에 가면 방한용 옷을 입어야 하고 여자만 사는 마을에 가려면 여장을 해야 하고 뜨거운 곳에 가려면 방화옷을 입어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많이 치는 곳에서는 전기 내성 옷을 입고요. 조라의 갑옷을 입으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면 맞딜로 때려 눕힐 수 있는 몹이 거의 없습니다. 노멀 모드는 그래도 정면 맞딜이 돼요. 마스터 모드는 초반부터 한두 번 죽고 시작합니다. 때려도 안 죽는구나. 몬스터 뒤에 몰래 가서 습격하면 적게 때리고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몰래 가는 게 어렵죠. 소리 안 나게 몰래 가야 되는데 조이콘의 미세한 컨트롤러가 한몫합니다. 살금살금 가야 돼요. 각 몬스터는 약점이 있습니다. 보코블린은 멍청하고요. 히녹스는 눈이 큽니다. 가디언도 눈을 화살로 맞추면 기절 상태가 됩니다. 라이넬은 코를 화살로 맞추면 기절합니다. 바위록은 등에 달린 광물을 때려잡아야 돼요. 다른 곳에는 딜이 안 들어갑니다. 젤다의 전설에서 가끔 모든 아이템을 뺏는 시련을 줍니다. 무기 없이 깨봐라. 그럼 인정. 모든 아이템은 처음부터 몹한테서 빼어서 사용하겠죠. 어떤 몹이든지 한 방에 죽는 무기만 줍니다. 대신 링크의 생명력도 1로 만듭니다. 결론은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한 대도 안 맞고 깨면 인정. 스위치를 사서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나? 저는 젤다를 플레이하면서 마치 장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게임에 한 번쯤은 본받고 이제 가차 돌리기 양산 게임은 그만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